O형과 A형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가운데 돼지의 경우는 A형 백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딴 녹조 대책 실패, 정부가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16개 보의 수위를 낮추고 연중 방류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광역시 승격 법안 처리에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재정 위기에 대비하는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이 경상남도와 12개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 의심농장 2곳이 추가로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번 구제역은 O형과 A형이 처음으로 동시에 발생해 A형 백신이 마련돼 있지 않은 돼지로 확산될까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축을 싣고 공판장으로 들어오는 화물차에 소독액이 뿌려집니다. 들어갈 때 소, 돼지 포함해서 내리셔가지고 사람은 대인 소독을 실시해야 되고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첫 발생 이후 열흘도 안 돼 6곳에서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일제 접종이 끝난 뒤인 오늘도 충북 보은에서 의심 농장 2곳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돼지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농가들의 걱정은 큽니다. 불안하죠. 백신으로 지금 하는데 백신을 해도 지금 문제가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더더 불안한 거죠. 돼지는 구제역에 감염되면 소보다 1000배에서 3000배까지 많은 바이러스를 발생시킵니다. 때문에 당국은 방역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연천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이 문제입니다. 돼지용 백신은 O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말단 시군에서는 국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거는 우리가 A형은 없어야 정부는 돼지 감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A형 구제역은 소에 상당히 친화적이고 돼지 발생 행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소에서 돼지로 A형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하지만 베트남 등 외국에서는 돼지의 A형 구제역 감염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상황. 1,100만 마리를 사육하는 돼지 농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정부가 22조 원이 넘는 돈을 4대강에 쏟아부었지만 녹조는 갈수록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전국 16개 대형 보의 수위를 제한적이지만 수시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 수면부가 온통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녹조를 제거한다며 정부가 지난해 낙동강보 5개의 수문을 일제히 여는 이른바 펄스 방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3개의 보에서 녹조가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이딴 녹조 대책 실패에 정부가 결국 4대강 16개 보의 방류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방류 최대 한도를 관리 4단계 가운데 2단계인 농업용수 제한 수위에서 3단계인 지하수 제한 수위로 조정해 16개의 보 수위를 지금보다 평균 2.3m 낮추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보의 수문도 여름에 국한하지 않고 수시로 열기로 했습니다.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수질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조차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방안으로는 강의 유속을 2배 이상 높이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녹조를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위 저하는 아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하만보 등 전국 6개 보에서 시범 운영한 뒤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창원광역시 승격 사업이 가장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광역시 법안 처리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앙정치권은 물론 지역까지 광역시 승격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전 현직 의장 8명이 모인 간담회 자리. 참석자들은 창원시가 추진 중인 광역시 승격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정치적 입지를 쌓으려는 의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능성도 희박하고 행정적인 절차에도 문제성이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법안에 참여한 일부 국회의원들도 창원시의 법안 처리 과정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과 주요 여건이 광역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안 시장이 창원 시민들에게만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앙정치권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창원시는 애초 법안 발의, 대선 공약화, 법안 통과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남을 방문하는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연계해서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선과 연계한 광역시 성격 전략에 문제점은 없는지 창원시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상남도와 12개 시군에서 재정 위기에 대비해 올해부터 재정 안정화 적립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 획일적인 긴축 재정과 적립금 쌓기가 바람직한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 부채 제로를 선언한 경상남도. 2013년 1조 3,488억 원에 달했던 빚을 갚고 올해부턴 재정 안정화 적립금까지 마련합니다. 매년 200억 원씩 1,000억 원을 적립해 재정 위기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경기도나 충북 등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진주와 만등 경남 12개 시군에서도 재정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20억씩 5년 동안 100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억 원을 적립할 목적으로 예정으로 돼 있고 또 향후 100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재정 조기 집행까지 하는 마당에 허리띠 졸라매기가 능사가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빚을 제로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꼭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개별 지자체 예산 상황을 고려하는 일률적인 적립금 쌓기는 자칫 재정 건전화에만 매몰돼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속 획일적인 재정 안정화 적립금 추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맞춤형 보육 도입 이후에도 부모들의 불편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종일반 12시간을 운영하는 데는 운영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사인 이가윤 씨가 퇴근 후에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데려갑니다. 이 씨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9시까지 교사가 아이들을 보육해 퇴근 시간이 늦더라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은 늦게까지 끝나도 선생님들도 계시고 봐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저녁도 아이한테 배고플 땐 제공해 주시니까 좋고요. 정부에서 지정한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은 야간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7시 반까지 운영하는 일반 종일반 어린이집은 이 같은 지원이 없습니다. 8시간 근무를 하는 교사가 12시간 종일반을 해야 하면서 어린이집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본급을 주고 또 이제 시간의 수당 이렇게 뒤에 더 근무하는 부분을 정말 거기에 맞도록 충분히 줘야 되지만 전체 운영비에서 그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정부가 공개한 정보를 보면 12시간 보육을 지키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30%, 특히 이 가운데 65%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나타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고 또 제대로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 우수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사를 추가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일 때 일정 낙찰 예정가 이상에서 최저가를 뽑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합니다. 또 식재료 검수를 급식 하루 앞으로 시간을 당겼고 우수 식재료 확보를 위한 공동구매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관리도 강화해 매달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을 점검하고 하위 업체는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예산 지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올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 심의 결과에 따르면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는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돼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윤희상 탄생 100주년을 맞은 국제음악 콩쿠르는 지난해 국비 지원에서 배제됐습니다. 경남 울산 기자협회가 KBS 창원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창원시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남 울산 기자협회는 창원시의 소송은 기자들이 시정 비판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려는 전력적 봉쇄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울산 기자협회는 환경을 감시해야 할 창원시가 낙동강에 불법으로 오폐수를 방류했고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를 바탕으로 쓴 기사에는 어떠한 왜곡도 없으며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가 환경부의 세 번째 반려에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말 환경부에 냈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이 지난 8일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려는 지난 2012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반려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창원산단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에 참여할 민자 대행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공모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의 공장 용지를 복합시설구역으로 변경해 공장은 물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창원시 공유지에 복합 공영주차타워를 세워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캠코와 창원시는 창원시 상남동에 300억 원 규모의 복합 공영주차타워 건립 계약을 맺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